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희입니다. 이지희 씨. 네. 하루에 시계 몇 번 보세요? 글쎄요. 컵라면 먹을 때도 시계 보고, 전자레인지 뭐 데울 때도 시계 보고, 화장 보질 때도 뭐 어디 나갈 때도 시계 보고, 시계 굉장히 많이 봐서 셀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시계를 보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 시계는 이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추억이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게 그게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게요.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지친 몸을 재촉하는 부지런한 습관이 돼주는 것도 이게 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에는 지금 2개의 시계가 항상 앞에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렇죠.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시계. 예. 그리고 방송 안에 예. 그 단위 시간을 또 알려주는 시계. 이런 것들이 단위 돌아가요. 시간. 네. 그런 의미에서 올 봄에는 성능 좋고 정확한 시계 하나 마음속에 좀 들여놓고 네? 새해를 좀 줘야 되겠어, 시계한테. 그래요. 자, 이제 라디오 화법 여행도 목적지를 향해 출발해 봐야 될 텐데요. 네. 화법 여행의 길잡이시지요.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박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승진 축하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거든요.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로 축하를 해보면 좀 좋을까요, 교수님? 예, 이 시간에는 그 상 받는 사람들, 뭐 학교에서 상도 있고 사회에서 상도 있고 상이 많죠. 상 받는 사람들 또 그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 전시회를 한다든지 책을 쓴 사람들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든지 또 노래 공부한 사람들이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축하 인사를 할까 이거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그럼 들여다보기 전에 살짝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친구야, 너 정말 상 받을 때 너무너무 멋졌던 거 알지? 사실 내가 너 항상 라이벌로 생각했던 거 너 몰랐지? 상 받으러 올라갈 때 내가 혹시 너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혹시 개망신 당하면서 부끄러움 타서 혹시 나의 이 라이벌 의식에 조금이라도 그 시원스러운 마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멋지게 소감도 잘 얘기했고 역시 너답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상 받을 테니까 너 역시 사진기사 노래 잘하길 바란다. 축하해. 영비야 피아노 선생님인데 그동안 콩쿨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지. 오히려 선생님이 영비한테 고마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선생님 뜻 잘 따라줘서 오히려 선생님이 고맙단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함께 좋은 결과 만들고 다음 콩쿨 때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지금처럼만 해주면 선생님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잘 해보자 서로. 안녕. 네.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참 듣기 좋은 말들인데요. 조금 전에 근데 개망신이라고 친구 간에 막역하니까 쓰는 표현이겠지만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큰 망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참 그 표인봉 씨가 이제 그런 걸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일반화돼서 참 고치기 힘들게 돼 있는데 너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축하해. 너무 고마워. 이게 사실은 제대로 이제 말을 쓰기로 하면 너무라는 것은 너무 지나쳐서 좋지 않게 됐다는 것을 쓸 때 하는 말이거든요. 너무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를 그냥 많이 반가워. 정말 반가워 이런 게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이제 너무라는 말을 그야말로 너무 남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일반화되어서 쉽사리 고쳐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그래요. 여자분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너무 괜찮다. 그 머리 너무 괜찮다. 너무너무 인상적이야. 중첩해서 너무너무 그죠? 너무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 수상의 기쁨을 정말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부러움이나 시세 많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축하한다는 것도 참 수양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간사 질투도 있고 시샘도 있고 뭐 소가리도 있지만은 질투한다 시샘한다 하는 것의 근본 에너지는 이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를 방향만 잘 돌리면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에게 다 이렇게 투사해버리면 쏴버리게 되면은 아마 잠시 그 배설의 기쁨은 있겠죠. 쏜 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어디 가서 투정 부리고 계속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질투나 시샘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남을 향해서 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해서 안으로 쏘자. 내면을 향해서 발사하자. 그래서 나도 따라잡자라든지 나도 그렇게 한번 올라서자라든지 내가 반드시 앞서겠다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에너지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축하 말이 공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잘 정리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축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요. 수상 축하와 관련된 상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올바른 상황도 있을 테고요. 잘못된 상황도 있을 텐데 우선 잘못된 상황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 먼저 만나보시죠. 선행상을 받은 김승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선행 활동을 해온 저희 5학년 2반 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승민이 엄마 손바닥에 불 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상 소감이 워낙에 감동적이어서. 어제 밤새도록 승민이 엄마가 연습시킨 거 아니야? 어머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승민 엄마 축하해요. 좋겠어. 워낙에 지가 좋아서 한 일이고 또 나름대로 아이가 보람도 느끼는 일이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니까. 아유, 알았어 승민 엄마. 그렇게 정색하고 얘기하니까는 승민이 엄마가 진짜 선행상 받도록 시킨 것 같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농담이야 농담.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섭섭하지 않아? 한턱 멋지게 쏴야지. 그치? 네. 한턱이 뭐야? 전교생 대표로 교장 선생님한테 상도 받았겠다. 두 턱 세 턱 줄줄이 쏴야지 그럼. 네. 가능한 한 빨리 쏴야겠네. 내가 스케줄이 빡빡해서 말이야. 보자. 내일은 쇼핑 가야 되고 모레는 찜질방 가야 되고. 오늘 어때? 오늘이요? 그래. 나 원래 돼지고기는 안 먹거든. 중국 요리 시킬 건 아니지. 보자. 그러면 어디 뭐 먹을 게 뭐가 있나? 네. 흔히들 봉 잡았다 이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흔히들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그렇죠. 여기서 등장했어요. 누가 상을 타면 야, 한턱 쏴라. 한턱 쏴. 네. 축하의 다음에 꼬리표처럼 붙는 표현. 맞아요. 한턱 쏴. 예. 네. 이게 수상을 한 어린이는 아주 어른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네. 어른들은 아주 애처럼 그냥 그러네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다가. 아마 이제 엄마들이 서로 친한 것 같아요. 네. 동네에서 아파트 안에서 친한 것 같은데 친한 것은 허물이 없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너무 허물이 없다 보니까 이 상 받는 것을 축하하는 그 본질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일종의 야유성 축하가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모양이 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친한 것은 때로는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전해야 되는데 이제 노상진지한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허물이 없다고 해서 진지한 것 자체를 아예 안 넣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상을 받고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이 상 받은 어떤 공적이나 의미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예. 앞에 그 친구 어머님은 약간 45도 각도를 깐 상태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계속 해준 상태였는데 근데 어린이나 자녀들의 수상 축하와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앞에 게.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앞으로 더 잘하길 바래 축하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게 좋나요? 예, 흔히 이제 상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자꾸 축하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너 거기 올라가서 수상 소감 발표하는 것도 보기 좋았고 이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이제 우리가 원리를 뭡니까 아주 정석대로 하자면은 이 상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너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다. 이 상 자체와 관계된 의미를 부여해주는 메시지가 그게 첫 번째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상 받은 게 이런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받은 상이 앞으로 나의 발전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주변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네.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어린이나 이 청소년이 수상을 했을 경우는 보호자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당사자보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축하 말씀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떤 축하가 빛을 발할까요? 우선은 그 지도하시느라고 혹은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드리고 그 상 받은 제자나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표명을 해야죠. 장래가 아주 크게 기대되는군요. 그리고 정말 내일처럼 기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아드님 두셨습니다. 좋은 제자를 기르셨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언젠가 네.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괜찮나요? 예, 이런 식으로 축하 계속 해주면 상장이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간에.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세대별로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얘기는 됐고 동료나 후배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축하를 해주면 좋을까요? 동료나 후배. 네. 동료나 후배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상 자체가 좀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상을 기회로 네가 이 다음에 도전 목표는 이런 데쯤 잡아봐라. 그런 것도 좋겠고, 그러니까 동료나 후배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축하보다는 자극을 주고 힘을 쏟아주고 오히려 더 채찍질을 해주고 네. 이런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요 다음에 네가 도전할 목표는 이런 것점에다 둬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연장자에게 축하를 드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상이 정말 합당한 상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주는 게 좋겠죠. 네. 그 상이 합당하다. 어르신 받으시기에 정말 마땅한 상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해드리고 그 상을 주게 된 어떤 내용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그 공적을 이제 칭송을 해드리는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칭송하지 말고 왜 4년 전에 벌이셨던 그 일 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시도하셨던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좀 성과가 있더군요. 또 네. 저희들 보기에는 이렇게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르신이 했던 업적들을 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땅히 받으실 상이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 선배님 본 받아서 제 분야에서 무슨 상 하나 받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려주면은 대단히 좋죠.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선배나 은사님의 왜 출판 기념회나 전시회 찾아뵈야 될 경우 간혹 있잖아요. 그때는 좀 수상의 축하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하의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 한 두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시회나 출판 기념회나 요 자리에는 반드시 그 방명록이 놓여 있는데 이름만 쓰는 방명록이 아니고 뭔가 적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은 옛날은 한 30년대쯤에는 그 결혼식도 그러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전시회를 여는 선배에게 혹은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드릴 축하 메시지 그다음에 그 방명록이나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을 메시지를 상당히 마음 먹고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길게 쓰기보다는 짧지만은 아주 강하게 다가가는 그런 구절들을 이제 준비해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전시장에서 혹은 그 전람회장에서 혹은 출판 기념회장에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는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축하 말씀을 드리고 발표한 작품이나 혹은 그 출판한 책에 대한 자기 소감을 잠깐 하나 말씀드려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내 작품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왔구나, 혹은 읽고 왔구나 그런 정성은 또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의 기본 예의이기도 하죠. 그렇겠어요. 네. 축하를 해주는 방법 그리고 또 수상 소감을 저희가 또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수상 소감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TV에서 이제 보는 수상 소감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지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람 이름이.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고 싶고요. 어디 헤어살롱에 무슨 박 원장님, 저희 회사 사장님, 같이 다니는 누구, 해서 쫙. 근데 그게 한 4분, 5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기쁜 순간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 수상소감은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예. 우리 대중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연예계나 아니면 영화 수상 장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영화상 수상 같은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들인데, 열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감사 인사를 누구누구에게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꼭 좀 서운한 사람을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열거를 이런 기준과 이런 원칙으로 하겠다. 근데 그게 열거를 다 한다고 아주 완전 무결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범주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분들, 키워주신 분들,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격려해주신 분들 해서 일반적인 표현 속에 다 포함되도록 해서 나도 저기 포함이 되었겠구나 하고 인식을 받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의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하나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가령 문학상에서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김동인 선생의 문학 정신과 관계된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수상소감에 피력해 주는 게 좋겠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상도 원래 그 상의 의미와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드릴 분들에 대한 인사를 좀 하고, 수상소감은 시간을 잘 정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정해가는 게 좋고, 전 준비가 없었을 경우에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도 좋고요. 미리 얘기해놓고. 그래서 정리하건대는 이 상의 본래 의미가 뭔데 내가 그 의미를 나는 이렇게 인식하고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내 상을 받도록 나를 키워주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각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예. 네. 그런 반면에요. 요즘 수상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뭔가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아주 용기 빽빽하게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의 주인공은 접니다. 이런다든지, 상이 올 때로 왔군요. 제대로 왔습니다. 라든지.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어떠세요?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뒤쪽에 안 좋은 것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사전에서 찾았을 때는 그 뜻이 단일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는 당당하고 용감하고 자신감 있다 하는 거가 다른 뒤쪽으로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경솔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 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쟁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을 끝까지 다투다가 나에게 상을 양보하고 탈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살아있으면은 참 보기에 좋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물론 그 상을 받는다는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는 거니까 상을 받는 당사자는 조금은 더 겸손하게 조금은 더 넓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간에는 수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축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표인봉 씨나 박 교수님 또한 연말에 좋은 수상 소식이 있어서 꽃다발 들고 지금부터 멘트 준비해 놓을게요. 축하 메시지. 꼭 그런 일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됐고요. 두 분이 받으시면 저희가 꽃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을 든 남자. 자, 그렇다면 교수님 다음 시간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새봄 결혼의 계절인데요. 결혼 인사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려야죠. 먼저 박인기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라디오 합법여행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ebs.co.kr 교육방송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프로그램 찾기 창에 라디오 합법여행 치시면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